10대들의 시선으로 본 이슈, 토론으로 배우는 의회 민주주의. 청소년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청소년만의 시각으로 토론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 위원장 도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석한 청소년 위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민주주의에 참여하기 위해 부산에서 온 17살 한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은 여리지만 소신만큼은 강한 의윤의 강성 중학교 2학년 한현수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을 위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박윤입니다. 올 한 해 제 키는 요만큼 컸지만 생각의 키는 이만큼 큰 초등학교 6학년 장지후입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시나요? 토론에 대한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중학교 1학년 원윤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토론을 이끌어 주실 전문가 강성신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청소년 위원들의 토론에 팍팍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강성신입니다. 건강한 토론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배우는 우리들의 민주주의 의회 상식 퀴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의회 상식 퀴즈는 병역과 관련한 문제예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8세 이상의 남성에게 병역 의무가 부여되는데요. 이 같은 병역 의무가 시행된 건 언제부터일까요? 1번 1948년, 2번 1951년, 3번 1954년. 확인. 곽윤 의원님, 2번 1951년인 것 같아요. 2번 1951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1950년이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다음 해인 1951년에 이제 군 의무화를 했을 것 같아요. 오, 정확하게 정답. 와. 네, 강성신 변호사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국전쟁이요, 1950년 6월 25일에 시작이 됐잖아요. 이후 1951년 5월 한국전쟁 중에 이 병역법을 개정을 해서요, 만 19세부터 28세 남성을 징집하는 징병제로 전환이 된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의 복무기간에 따른 군복무가 시작된 거는요, 6.25 전쟁 이후인 휴전, 그 휴전 이후인 1953년부터입니다. 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처음 복무기간에 따른 병역이 시작된 1953년에는 모든 군의 복무기간이 무려 36개월이었다고 합니다. 야, 거의 3년이나 되는 시간인데, 이후에 국가적인 상황에 따라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군별로 변화를 거듭해 왔는데요. 현재 육군 현역병의 군복무기간은 몇 개월일까요? 확인. 아, 보기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민감한가 봐요. 자, 보기 드릴게요. 1번 18개월, 2번 20개월, 3번 22개월. 원유소 의원님? 전 1번 18개월이요. 1번 18개월? 네. 너무 짧지 않나요? 근데 보통 우리가 연예인들 분들이 군대에 가시면은 18개월 후에 보자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18개월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게 덕질의 순기능인가요? 정답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역병 복무 기간은요, 사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조금씩 이제 짧아졌어요. 육군의 경우에는 1959년 33개월, 1962년에 30개월로 줄었다가 1968년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36개월로 늘어난 적도 있습니다. 육군의 복무기간이 18개월이 된 거는 올해부터인데요. 해병대도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2개월로 이전보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더 줄어들게 되었어요. 네. 야, 18개월이면 군생활 너무 쉽게 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걱정은 좀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18개월. 과연 18개월로 좀 군기가 잡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저처럼 막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이런 식으로 좀 복무를 해야 군기가 좀 잡힐 텐데 하는 생각은 있어요.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셨으면
도대체 보직이 어떤 거셨죠? 전투경찰이라고 아. 전투경찰이라는 복무를 제주도에서 했어요. 휴가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야 돼서 네. 그렇습니다. 저또 무슨 파일럿이신 줄. 자, 마지막 문제 드릴게요. 병역 특례는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전문가들이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일정 기간 종사하며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제도인데요. 다음 중 병역 특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분야는 무엇일까요? 1번 세계 콩쿠르 대회 대상 수상자, 2번 석사 장교 후보생, 3번 이공계열 석사 학위자. 유서! 네, 원효소 의원님. 저 3번 석사 학위자요. 공부를 많이 하면 특례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석사를 받으셨는데도 군대에 다녀오셨거든요. 오, 땡. 아, 아빠! 아빠를 찾네요. 자, 한혜수 의원님. 1번 네. 세계 콩쿠르 대회 대상 수상자. 야, 저 정도 재능이면은 병역을 좀 대체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네. 왜 안 되죠? 모르겠어요. 그냥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땡! 자, 정답은 2번 석사 장교 후보생이에요. 네, 세계 콩쿠르 대회 대상 수상자는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이공계열 석사 이상의 학위자는 전문 연구위원회에 해당돼서 또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병역 특례 분야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병역 특례를 받으면 어떤 식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되나요? 네, 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체육 특기자로 대체 복무를 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예로 들면요. 체육 요원 대상자는 기초 군사훈련 이후에 복무 기간인 34개월 동안 자신의 특기 종목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특기 종목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이 특기를 활용해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요, 올해 4월 3주 동안 해병대에 입소를 해가지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았고요. 보육시설, 청소년 축구, 강습 등에 참여해서 봉사활동을 할 것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우승자는 우리 곽윤 위원님과 원윤서 위원님입니다. 짜잔! 문화상품권 제가 두 분께 꼭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예습을 해온 게 비록 덕질이었긴 했지만 그래도 도움이 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는 비록 공부는 안 했지만 기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의외상식 퀴즈는 계속 되니까요.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 준비 단단히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 풀었던 의외상식 퀴즈를 보면 오늘의 주제 왠지 군대 얘기 같아요. 네, 대표 제안자 누구신가요? 정답. 우리 장지호 위원님. 사실 여기 있는 남자 위원님들 중에 군대와는 제일 거리가 먼 나이인데 어떤 제안을 들고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우리 장지호 위원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요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요. 네. 얼마 전 이 노래가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1위를 했잖아요. 그 한 소절 불러주면 안 되나요? 아, 몰라요. 가사는 모르고 노래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극찬을 하니까 제가 다 자랑스럽더라고요. 이번 방탄소년단 활동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역시 무려 1조 7천억 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멤버들이 곧 군대에 가야 된대요. 그렇게 되면 방탄소년단은 활동을 멈춰야 되는데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더 큰 성과를 거두라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병역 특례를 주잖아요. 글로벌 무대에서 대중문화를 이끄는 한류스타 역시 똑같이 적용돼야 되지 않을까요? 국위 선양한 한류스타에게도 병역 특례를 도입해주세요. 네. 자, 우리들의 민주주의 오늘의 주제는 국위선양한 한류 스타의 병역 특례 필요하다 대 아니다 입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한류 스타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문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한류스타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국방의 의무보다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춤을 못 추죠? 대중문화 분야만 너무 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안정된 나라가 우선시돼야 국위 선양한 한류스타에게도 병역 특례를 도입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하나, 둘, 셋. 요.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선 여기 방탄소년단 팬클럽에 가입한 분, 나는 암이다 있나요? 마음만으로는 암이다. 우리 방탄소년님. 저도 암이에요. 저도 방탄소년단 엄청 좋아하거든요. 여기 팬심이 있다 보니까 또 우리 방탄 멤버들의 군복무에 대한 관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류스타의 병역특례 도입, 이 이야기를 풀어갈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한류스타의 우선순위. 아까 우리 장지우 의원님이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가 무려 1조 7천억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냐 아니면 국방의 의무가 우선이냐입니다. 자, 대중문화인 병역특례가 지금 화두가 된 건 방탄소년단의 활약이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토론은 특정 한류스타를 두고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대중문화인의 병역특례라는 점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맞죠? 장지우 의원님. 제일더러 너무 잘 아시네요. 앞서 퀴즈에서 나온 것처럼 여러 분야에서 병역 특례가 적용되는데 대중문화는 제외라는 게 전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특히 한류스타의 병역특례는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또 많은 매체들이 다루고 있어요. 네, 경제적 파급 효과와 국방의 의무. 네, 우리 청소년 위원분들은 무엇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너무 당연하신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안정된 나라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국방의 의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국력의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우리 경제에 좋은 영향을 주는 한류스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 우선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저희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처럼 타 군대를 가야 하는 것보다 자기가 잘하는 거를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뭐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최근에 알게 됐는데 한복을 중국 거라고 홍보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한류스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외국인이 많은데요. 이런 억지 주장을 바로잡는데 한류스타들이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요즘같이 불황인 시대에는 한류스타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더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1위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약 1조 7천억 원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웬만한 기업들도 그 정도의 매출을 거두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곡 하나에 이 정도 효과를 내면 앞으로는 더 많은 효과를 주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반대 의견인데요. 경제적 파급 효과는 한류스타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는 건 젊은 사업가들도 마찬가지죠. 그런 논리라면 젊은 사업가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왜 운동선수는 병역 특례가 되고 한류스타는 안 되냐? 이건 차별이다.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 저요. 당연히 차별이죠. 운동선수들은 큰 대회에 나가 국위선양을 했으니 병역 특례가 괜찮다는 의견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국위선양 뜻을 찾아보니까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게 함 이런 뜻이더라고요. 방탄소년단도 충분히 국위선양한 거 아닐까요? 그런데 운동선수와 순술 예술 분야는 공백 기간이 있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고 해요. 특히 운동선수의 경우 금메달을 획득하고 점점 성장할 때 군대에 가면 성적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중문화인의 경우 시간 제약이 크지 않아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죠. 아이돌도 나이가 들면 관절에 무리가 가서 춤을 못 추죠. 그리고 연기자 같은 경우에도 그 나이에만 할 수 있는 연기가 있는 건데요.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의 타격은 운동선수나 한류스타나 마찬가지인데 왜 한류스타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되는지 이건 차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별이 아니라고 보는 게 스포츠의 경우 올림픽처럼 공신력 있는 국제대회를 통해 등수를 가려서 병역 특례를 받는 거잖아요. 하지만 대중문화는 아직 모두가 동의할 만한 공정한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거지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청소년 위원들이 한류스타의 편에 확 쏠리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의견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오. 네, 이는 병역 특례 적용과는 조금 달라요. 단지 입영 시기를 조금 이렇게 늦출 수 있는 그러한 법안인데요. 이번에 통과된 병역법 개정안은 입영 연기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체육 분야 우수자에서 체육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중예술인의 사회적, 경제적 영향력을 스포츠인과 동등하게 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네, 그렇다면 한류스타의 병역 특례 논의에 대한 부모님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VCR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에 혜택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뭐 다 혜택을 주면 그건 안 되죠. 국방의 의무는 의무고 또 나가서 또 나라를 지키는 건 지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절대 반대. 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뭐 금메달 따는 것처럼 국위 선양을 한다든가 정말 외화벌이를 많이 한다든가 정말 그럴 정도의 큰 몫을 차지한다면 저는 뭐 특례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류 열풍도 우리나라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BTS 같은 경우는 유수회까지도 나오면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문화를 많이 알리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한참 활동할 시기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조금 뒤처진 생각이 아닐까 생각해요. 징병제도는 그렇게 찬성은 하지 않는데요. 그 여성분 개개인이 그냥 자기가 원해서 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똑같은 뭐 국민이고 남자 여자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여자도 필요하면 군대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줄고 기간도 뭐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점진적으로 조금씩은 이렇게 군대 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부모님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만나봤습니다. 다들 어떠신가요? 네. 네, 한혜수 의원님. 인구수가 줄고 있어서 그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고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한혜수 의원님도 다녀오실 계획인가요? 네, 윤서랑 같이 가야죠. 갑자기 물기시네? 자, 이번 이슈를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도 많은 관심들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두 번째 주제, 병역특례 앞으로 확대해야 한다 대 폐지해야 한다 입니다. 자, 군복무를 하는 95%는 현역이라고 합니다. 또 병역특례에 대한 논란은 사실 과거에도 꾸준히 있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그 과거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 올림픽 축구 동메달 결정전에서 단 이제 4분 정도 출전을 한 후에 병역 특례를 받은 선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인터넷상에서 논란이 된 적도 있었고요. 2018년에는 병역 특례 혜택을 받은 예술 체육 요원 31명이 봉사 실적을 허위로 꾸며냈다가 적발된 일도 있었습니다. 병역 특례가 없으면 사실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현역 복무를 해야 한다라는 말인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병역 특례를 확대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분야든 세계 정상급의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본인 얘기 아닌가요? 저도 병역 특례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의 강점을 더 발전시킬 거죠? 배우. 배우? 야. 나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 가는 건가요? 가야죠. 저는 확대와 폐지의 중간 의견인데요. 국가대표를 생각하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대중문화 분야는 병역특례 혜택을 주기는 약간 모호한 것 같아요. 저는 피나는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그 노력을 인정을 해주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병역특례 확대에 동의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이제 출산율도 떨어지고 소위 말하는 젊은이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군에 갈 사람이 부족하니까 병역 특례를 없애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그리고 또 군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서 뭐 아까 어머님들 의견에서 나왔던 뭐 여성 징병제 도입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혹시 여성 징병제에 찬성하는 분 계신가요? 손 들어볼까요? 찬성한다. 여자 위원님들이 다 찬성을 하셨어요. 오. 전시와 같은 위급한 상황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어나잖아요. 여성도 군 복무를 통해서 자신과 나라를 지키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여성도 국민이기 때문에 국가가 필요로 하면 그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제 장지호 의원님은 찬성이에요? 네. 제가 아직 어려서인지 군대를 간다는 것은 제 시간에서 2년 정도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녀 평등을 외치면서 군대는 왜 평등하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똑같이 군대 보내주십시오. 네. 자, 그런데 병역 특례 확대가 쉽지는 않은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해요. 만약 대중문화 분야에 병역 특례가 적용된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세계 무대에서의 위상, 이를테면 빌보드 뮤직 어워드처럼 상위권 수상을 한다는 것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배우의 경우 아카데미 시상식, 칸 영화제처럼 국제 시상식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서태지님의 노래를 듣고 가출 청소년들이 다시 집에 돌아온 것처럼 사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원윤서 위원님이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홈을 아나요? 어떻게 알지? 아, 네. 좋은 노래는 시대 불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저는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바둑 같은 경우 1995년부터 또 올림픽에 채택되는 신생 종목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병역 특례 대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중문화 분야만 너무 좀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아닌가.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네, 그 말씀하신 바둑의 경우에는요, 국내 바둑계에서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던 이창우 기사의 병역 문제를 계기로 해서 병역법을 개정해서 병역 특례 대상에 편입이 되었고요. 이후에 바둑은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됨에 따라서 체육 분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병역 특례도 시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죠. 한류스타 병역 특례 찬성, 반대. 네, 여러분들의 최종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오늘은 정말 저도 가늠이 잘 안 돼요.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의원님들이 계시다면 뭐 어필을 좀 하고 싶다. 앞서 얘기한 한복 문제처럼 저희의 것을 지키는 것도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똑같이 군복무를 하는 것보단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세계에 더 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류 스타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은 문화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기존에 없던 혜택을 도입하려면 다수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한류스타 병역 특례는 아직 충분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한류스타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가 국방의 의무보다는 우선시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9월에 방탄소년단이 UN 회의에서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 라는 영상 편지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세계인이 위안을 받고 희망을 얻었다고 합니다. 대중문화를 통한 국위선양에 대한 평가가 너무 낮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순수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류스타 병역 특례를 도입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의 순간만이 남아 있어요. 자, 한류스타도 병역 특례를 도입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찬성 3표, 반대 2표로 오늘 장지호 의원님의 제안은 통과됐습니다. 우리 장지호 의원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들의 민주주의에서 가결됐듯이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실현돼서 우리 장지호 의원님도 자기 분야의 탑을 딱 찍고 병역 특례를 받으면 어떨 것 같나요? 좋겠죠?
자, 오늘 열띤 토론을 지켜본 강성신 변호사님의 소감도 궁금하네요. 사실 요즘 이제 밖에 날씨가 춥잖아요. 여기 우리들의 민주주의만 오면 이 위원분들의 열기 어린 토론에 저까지 더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정답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오늘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뜻깊었던 시간이었네요. 네, 우리 강성신 변호사님 그리고 청소년 위원님들 덕분에 아주 알찬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민주주의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